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더 해빙입니다. 이서윤, 홍주연 지음, 수호서재 출판사입니다. 이서윤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상위 0.1%가 찾는 행운의 여신입니다. 할머니는 사주와 관상에 능하셔서 7살 때 운명학을 이서윤이 어떻게 보면 행운에 불러 일으키는 운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 주영, 명리학, 자미두수, 점성학 등 동서양의 운명학을 빠짐없이 익히고 10만 건의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부자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져서 부자들의 자문에 응하고 또 경영학과 행정대학원을 진학해서 미국, 유럽 등지를 오가며 부자 운명학 대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홍주연이라는 또 저자는 기자로 일을 하다가 이서윤을 만났고요. 10여 년 후 기적적으로 다시 만나서 그녀로부터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해빙을 배우고 실천한 뒤 이 책을 함께 집필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보시면은요. 1장은 부를 끌어당기는 힘, 2장은 돈을 끌어오는 사람, 돈을 밀어내는 사람, 3장은 감정에 답이 있다, 4장은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5장은 행운의 법칙, 6장은 행운의 길을 걷다입니다. 프롤로그를 보시면 과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서윤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삶의 길을 걷게 된 게 7살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동양의 고전을 마스터하고 수만 명의 데이터를 구해 사례 분석까지 마친 그녀는 부자들의 구루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20대는 서양의 고전을 흡수하여 통찰의 폭을 넓혀갔고 미국, 유럽 등지를 찾아가 그곳의 스승들과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서윤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이들은 대기업 창업주나 주요 기업의 경영인, 대형 투자자 등 상위 0.01%에 속하는 부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 사이 그녀 이름은 귀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였습니다. 그들은 서윤에게 자문을 구한 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거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등 인생의 퀀텀 점프를 이뤄냈습니다. 또 작가 홍주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병으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평생 절약을 하면서 즐기시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 그래서 아끼기만 했지. 그러나 결국 이루지 못했구나. 돌이켜보면 후회도 된다. 아끼는 것만 생각하느라 행복의 순간순간을 놓친 건 아닌지, 그동안 너에게 절약하라고 했던 말을 이제 모두 거두고 싶구나.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려무나. 그 방법을 찾아 너의 삶을 누리렴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작가 홍주연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1장 부를 끌어당기는 힘을 보시면은요. 부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운명. 그녀를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구루를 찾아간 뒤에 인생이 바뀌고 행운을 만났고 기회를 잡았고 결정적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해빙은 돈을 쓰는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지요?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이에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서윤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빙이 바로 기분 좋은 느낌, 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한 돈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느낌이죠. 라고요. 해빙의 비밀은 해빙은 돈이 있는 걸 느끼고 그 감정에 머무는 거라고 했습니다.
없음에서 있음에 초점을 옮기고 내 앞에 있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가 없고 그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죠. 무언가를 원해 본 적이 있으시죠? 하얀색 운동화를 예를 들어보죠. 갑자기 온 세상에 하얀 운동화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있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홍 기자님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요. 그 감정의 파장이 홍 기자님의 세상을 바꿔가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이 현실에서 출발해야 해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해빙은 우리의 렌즈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때 당신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납니다. 해빙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고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 감정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해빙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지금 하고 있는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마시멜로는 하루에 하나가 아니니까요. 낭비와 과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나 과시적 소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파도를 타듯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노를 저을 것도 없이 그저 보트를 탄 채 그 물결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돼요. 삶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켜가는 여정이죠.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요.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죠. 이 장은 돈을 끌어오는 사람과 돈을 밀어내는 사람입니다. 베로나의 햇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해빙의 첫걸음입니다. 태양은 우리가 등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죠. 방향을 바꾸기만 한다면 언제든 따사로운 햇빛을 누릴 수 있어요. 진짜 부자. 긍정적인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 반드시 더 큰 돈을 당겨올 수 있어요. 에너지는 원인, 물질은 결과로 따라오죠.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알죠.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해빙은 단돈 1달러에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나남 덕택의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기업가인데요. 부유하게 태어났지만 5살 때 아버지가 파산하고 집안이 어려워 초등학교도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에서 일을 하며 힘들게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울며 살았다고 합니다. 23살에 그는 100엔을 투자해서 회사를 설립했고요. 연매출 5조엔을 달성하는 마쓰시다 전기라는 책을 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훗날 내셔널, 파나소닉 등 거느리면서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공을 거두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 기자에게 물었더니 하늘이 주는 3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 자체였는데요. 그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가난한 덕템의 성실함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고 허약하게 태어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몸을 아낄 수 있었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배움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남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환경에서도 마쓰시다는 해빙을 마음에 품었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했고 그것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불우했던 소녀는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짜 부자.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살죠. 매일 그날의 기쁨에 충실하니까요. 가짜 부자는 내일만 살아요. 오늘은 내일을 위해 희생해야 할 또 다른 하루일 뿐이죠. 진짜 부자에게 돈이란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자 하인이에요. 반대로 가짜 부자에게 돈은 목표이자 주인이죠. 그 돈을 지키고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돈을 끌어당기는 힘. 진짜 부자들은 같은 노력을 투입해도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죠. 즉, 효율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해빙은 자신에게 맞는 힘점을 저절로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예요. 귀인. 진짜 부자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을 명심하죠. 좋은 인연을 가꾸고 투자할 줄 아는 셈이에요. 있음을 느끼니 나누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반면 다른 사람의 덕만 보려고 하면 귀인은커녕 사기꾼만 끌어당기게 되죠. 3장 감정에 답이 있다. 새로운 키워드. 감정이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귀중한 에너지입니다. 게다가 감정 에너지는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죠. 어떤 인공지능도 표현을 모방할 뿐 실제적인 감정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어요. 감정을 잘 활용한다면 부를 가져다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생각이 아닌 감정이에요.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이성의 힘을 맹신해 왔죠. 하지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속품이 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느낌에 있답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불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빙이죠. 감정의 힘. 지금 상황을 벗어나서 더 높은 곳으로 끌어줄 열쇠는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답은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 우주에게 선물 받은 에너지죠.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아요.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죠.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죠. 다시 말해서 쿠키를 어떤 모양으로 빚고 구워낼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스스로 바꿔갈 수 있어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이니까요. 신호등. 해빙 신호등을 이용해 보세요. 초록불을 느끼면 그대로 돈을 쓰고 빨간불을 발견하면 행동을 멈추는 것이죠. 빨간불이란 긴장과 불편함, 불안과 걱정이에요. 초록불은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니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물 흐르듯이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죠. 해빙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껏 누리도록 해주죠.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갈 때 가장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해빙 신호등은 내면의 목소리를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답은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해빙을 하며 지속적으로 시선을 자신의 내면에 두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작은 편안함, 작은 온기가 점점 더 분명한 느낌으로 커질 거예요. 4장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해빙의 핵심은 편안함입니다. 진정한 편안함이란 내 영혼이 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될 때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흘러가는 물 위에 떠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느낌이죠.
이 감정이 바로 우리를 부자로 이끌어주는 신호예요. 물컵이 갈팡질팡 흔들리는데 재물이 온전히 담겨 있을 리는 없죠. 마음이 편안할 때 그 안에 물도 차분하게 머무는 법입니다. 부자여서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그들을 부자로 이끌죠. 편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뇌는 편안함만 입력하고 반대로 짜증이 난다고 하면 짜증만 각인시키죠.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말은 결국 편안한 상태가 본인에게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뜻입니다. 부의 근력을 키워라. 스트레스는 근육을 뭉치게 합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긴장의 에너지는 우주 속에 경직된 주파수와 상응하는 돈의 흐름을 느려지게 합니다. 심해지면 돈이 들어오는 길을 딱 막히게 만드는데요. 돈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느끼면 나와 우주가 편안한 주파수로 연결되고 우주는 내 감정 에너지를 수신한 뒤 편안한 내 모습 그대로를 거울처럼 비춰서 내 경제생활이 편안해지도록 해주죠.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개의 자석이 있는 거예요. 불안과 긴장의 자석은 돈을 밀어내고 기쁨과 편안함의 자석은 돈을 끌어당기고 지속적으로 해빙을 실천할 수 있는 내 마음에 탄탄한 근육을 키워나가게 만들죠. 이 근육이 단련되면서 점점 기쁨과 편안함을 쉽게 또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동시에 불안과 걱정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지요.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불안한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이요. 지금 단기적인 재정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실컷 불안해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불안에 빠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나머지 잘 가고 있는 배의 방향을 갑자기 바꿔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발버둥 칠수록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하고 풍랑에 휩쓸리게 만들죠. 원래의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 흔들린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고 여전히 안전해요. 불안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지요. 마음이 실컷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도 그대로 두고 영혼이 이끄는 대로 편안함을 따라 행동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목욕을 해도 좋고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도 좋아요. 책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도 좋고요. 오직 자신을 돌보는데 약간의 시간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결핍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없다고 느끼기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해빙은 물살에 튜브를 타고 편안하게 흘러가는 듯 흐름에 몸을 맡기는 거지요. 여전히 순탄하고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해빙 노트. 일기를 쓰듯 해빙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무엇을 느끼는지를 짧게 적으면 됩니다. 물살을 타고 있는 순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점을 찍은 뒤 그것을 연결하면 전체 흐름을 볼 수 있어요. 해빙 노트를 쓰는 것도 그렇게 점을 찍는 과정이죠. 하나씩 기록하다 보면 어디로 향하는지 파악될 거예요. 예를 들어 6월 19일 I have 원하는 식탁을 살 돈이 나에게 있다. 그동안 찾아왔던 월러 테이블을 드디어 발견했다. 해빙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지갑을 꺼냈다. 그런데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제품이 출시된 기념이라며 특별 할인을 해주겠다는 것 아닌가. 그것도 40만 원이나. I feel. 행운이 찾아온 느낌이다. 기대치 않은 할인을 받게 되다니. 기분이 너무 좋았다. 예상보다 조금 더 비싼 제품을 사게 되었지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마흔이 웃을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이런 식으로 써보는 것입니다.
5장 행운의 법칙, 인생의 변화. 행운은 효율성과 상통하는 개념이에요. 노력에 비해 쉽고 빠르게 원하는 걸 얻는 거죠. 행운은 우리의 노력에 곱셈이 되는 것이지 덧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이 0이면 거기에 아무리 행운을 곱해도 결과는 0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운의 흐름을 탄 사람들. 기세. 행운은 움직이는 것이고 그 움직임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 행운아예요. 운의 흐름을 타고 탄 사람은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노를 젓는 셈이니 노력에 비해 몇 배의 가속이 붙거든요. 부자가 되는 길 역시 마찬가지예요. 운의 흐름을 탄다면 같은 노력을 해도 훨씬 쉽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무의식은 알고 있다. 우리의 무의식은 행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알죠. 운의 세계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일기예보와는 달라요.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죠. 우리는 무의식에서 행운의 씨앗을 뿌리고 때가 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열매를 수확하게 돼요. 있음을 입력하라. 부자들은 무의식에 돈이 있음을 입력하죠. 우리는 어떤 명령을 입력받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운의 흐름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과거를 정의하는 것은 현재예요. 지금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 과거는 가치 있는 재산이 된 셈이죠. 게다가 감사함은 더 큰 행운을 불러들이곤 하죠. 행운의 과학은 성공해서 행복하기보다 행복해서 성공하기를 가르치거든요. 6장 행운의 길을 걷다. 대나무숲. 악연에 빠지는 이유. 기다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확신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기다림에 두려움이 없고 끝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왔다는 것은 청하지 않는 새 손님이 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인데요. 하늘이 정한 시기와 땅이 베푼 환경을 갖춰지고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나타나는 순간 기다림을 마치고 큰 강을 건너 위대한 모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인의 출현은 가장 가시적이고 즉각적으로 타이밍을 알아채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귀인이 나에게 오는 것을 놓치지 말고 공경해 맞이하고 뜻을 받들어 실행하면 언제나 끝도 길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소중한 마음을 귀한 인연에 써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악연에 쏟는다면 불행이 오게 됩니다. 사람의 행불행은 다른 사람의 인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행운의 기인을 통해 들어오는 듯이 불행도 악연을 통해 찾아오는 일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악연에 쉽게 빠지게 되는 이유는 과도한 기대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받기만 바라는 마음이 자신의 눈을 멀게 만들죠. 반면 먼저 준다,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준다는 마음이라면 악연을 피하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토성 리턴. 토성 리턴은 보통 28에서 30세, 58세에서 60세 이렇게 2번 찾아옵니다. 이 시기는 환상과 잘못된 생각에서 깨어나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때인데요. 잘 활용한다면 인생의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시기에 해빙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불교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는데 알 안에 있는 병아리가 알 밖에서는 어미닭이 동시에 껍데기를 쪼아서 그걸 깨는 건데요. 토성 리턴 시기에 겪는 고통은 알 밖으로 나오는 데 도움이 되지요. 껍질을 깨고 진짜 세상에 나온다면 운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라. 너무 늦은 때란 없어요. 해빙이 가져오는 행운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고정관념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렌즈를 흐리게 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막아버리죠. 중요한 시기에 주어지는 달콤한 일들이 나중에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 누가 보아도 불행한 일이 사실은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정에 대한 고정관념은 과학적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적 통념일 뿐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을 때 생겨요. 고정관념은 사람을 특정 감정에 얽매여 이미 닫혀버린 문만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고개만 돌리면 새로운 문이 열려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죠. 부자가 되기 어려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 안에 세계관에 갇혀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둬버리죠. 이것을 깨기만 하면 누구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매트릭스를 탈출하라. 대부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죠. 그 결과 세상이라는 커다란 공장 속에 작은 톱니와 같은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잠재력은 일찌감치 족쇄로 채워버린 채 평생 얼마를 벌 수 있을지 미리 한계를 그어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오늘을 희생해야 비로소 가난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매트릭스 밖에 존재하는 진짜 세상은 지금껏 인식해온 세상과는 달라요. 진짜 세상에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재력을 해방시키고 세상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부자들이 해내고 있는 일이죠. 그들에게는 매일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축제가 돼요. 믿건 믿지 못하건 간에 이미 감옥의 벽에 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에너지를 빨아먹는 호스들을 이미 제거한 셈이죠. 결국 매트리스를 깨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 발짝만 더 넘어서면 모든 것이 생각보다 더 빨리, 그러나 쉽게 진행될 거예요. 진정한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새로운 길이 나타나다. 여기까지 더 해빙의 책을 봤는데요. 제가 느끼는 이 해빙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 시각을 말하자면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빨간 안경을 썼느냐, 파란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빨간색으로 변하는지 파란색으로 변하는지 달라지는 것인데, 바로 이 해빙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전환시키는 것으로, 이 사고를 전환시키면 그 이후에 드러나는 모든 감정도 당연히 달라지기 마련이고, 다시 말해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내 감정은 감사함이나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이후에 드러나는 행동으로는 감사하는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고 기쁜 행동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아서, 이 해빙이라는 책으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맨날 없는 것에 초점을 줬던 제 자신이 있는 것에 감사함을 좀 더 절실히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책이었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